항상 우리 옆에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또는 그게 공짜다 보니까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비단 부모님이나 건강 또는 연골이나 내 머리숱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우리나라 대표 박물관인 국립중앙박물관, 줄여서 국중방이란 말로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서울 도심에 숨어있는 현재 전 세계 최고의 휴양지이자 최근 몇 달간은 세계인들이 일부러 찾아 몰려오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 명소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이렇게 설명해서는 우리 국중박이 얼마나 대단한지 감이 잘 오지 않는데,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미 전 세계에서 6번째로 유명하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박물관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이나 영국의 대형 박물관 또는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과 지금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곳이 바로 서울에 있는 국중박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연 관람객 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이 약 885만 명으로 전 세계 1위이고, 그 다음이 실제로 그 지하 깊숙한 곳 창고에는 무엇이 있을지 너무도 궁금한 곳이자, 그냥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 수억 명의 고정 팬을 깔고 시작하는 바티칸 박물관이 약 670만 명으로 2위, 그 다음으로는 영국 대형 박물관과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그리고 다시 영국의 데이트 모던 박물관이 3, 4, 5위를 하고 있고, 이제 그 뒤를 바짝 잇고 있는 곳이 바로 매년 약 420만 명이나 찾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물론 이런 엄청난 사실을 알고 계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처럼 전혀 모르고 계셨던 분들의 경우 이건 좀 거의 충격적인 수준의 사실일 겁니다.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은 그 유명하다는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보다도 관람객도 훨씬 더 많고 순위도 더 높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그리고 이 대단한 박물관이 어째서 절대로 입장료를 받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지만,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이 이렇게 대단하고 인기가 많은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다른 나라들의 경우, 그러니까 그 유명한 프랑스 루브르나 아니면 대형 박물관의 경우, 사실 그 안에 보면 정말로 대단한 볼거리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곳의 프랑스나 영국의 문화재들은 정말 극히 일부일 뿐, 그 전시물 대부분이 다른 나라들에서 약탈해온 문화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프랑스는 아마 그 피라미드도 통째로 옮길 수만 있었다면 파리로 가져왔을 겁니다. 그런 반면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그 안에 모셔져 있는 모든 문화재와 문화작품들이 전부 다 순수 한국의 역사이자 문화재들인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드물고 특별한 박물관입니다. 일본의 경우 그 나라의 국보 1호인 목조 미륵 방가상을 비롯해 대부분의 국보와 대표 문화재들이 다 우리 한국의 것들이고, 또 중국의 경우 안타깝게도 지난 문화 대혁명 때 자기들 손으로 거의 다 부수고 태워버려 이제 남아있는 게 거의 없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순수 자기 나라 문화들로만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루브르나 대형 박물관의 경우 물론 볼 건 많고 대단하기는 하지만, 그건 마치 나는 파스타를 정말로 좋아해서 이탈리아를 갔는데 그래서 거기서 제일 유명한 음식점에 찾아가 봤더니 깐풍기부터 핫도그 그리고 부대찌개와 똠양꿍까지 전 세계 음식들을 다 팔고 있다면, 뭐 볼거리 먹을거리야 많겠지만 이탈리아를 사랑해서 이탈리아의 전통 파스타를 맛보고 싶어 온 사람들에게는 그리 감동을 주기도 어렵고, 또 자기 나라 박물관에 대한 깊은 자부심도 가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은 단지 실물 대동여 지도와 같은 우리가 학창시절 국사 시간에 배웠던 신기한 우리 대표 문화재들이 가득 모여있는 것뿐 아니라, 또 각 층을 너무도 똑똑하게 잘 기획해 놓아서 한번 쭉 둘러보면 우리나라의 지난 수천 년 역사를 한 번에 쉽게 돌아보고 또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어 우리 한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엄청나게 특별한 경험과 의미를 제공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K-팝 데몬 헌터스, 줄여서 캐데언 때문에 이제는 세계적인 명소가 되어버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특히 주말에는 거의 관람이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심하게 인기가 높아져 버려서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또 반대로 좀 불편한 점도 생겨버렸는데, 제 채널을 오래 보신 분들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일전에 제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새로 생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전 세계 모든 박물관 전시관 중에서 손에 꼽힐 만큼 가장 환상
인상적이고 멋진 곳이라고 생각되는 바로 우리 방가 사유상을 전시해 놓은 방, 또 그 방 제목마저 좀 지나칠 정도로 세련되고 멋있는 그 사유의 방에 다녀온 영상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사진들을 잠깐 다시 보면서 아직 안 가보신 분들, 하지만 조만간 한번 꼭 방문을 해보려고 생각 중이신 분들을 위해 우리 국중박 내부를 아주 짧게 같이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가 국중박 입구입니다. 한 10,000명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광장인데, 요즘은 저 넓은 광장이 특히 주말에는 박물관에 들어가려는 엄청난 수의 국내외 관람객들 줄로 꽉 차서 아예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저렇게 평화로운 광경을 보기 어렵습니다. 대신 다행히 평일 오전 같은 때에는 그렇게 관람객들이 몰리지 않아 기다리지 않고 여유롭게 관람이 가능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입장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입구에서 직원분이 친절하게 맞아주시고, 이후 혹시 K2나 수류탄 같은 걸 숨겨 가지고 들어가지는 않는지 기계를 통과하며 검사를 하고 곧바로 입장합니다. 저는 위층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왔는데,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그 옆으로도 이렇게 근사한 석탑이 곳곳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꼭 전시장이 아니더라도 박물관 전체 모든 구석구석에 정말로 멋진 볼거리와 쉴 것들이 가득합니다. 어둡고 편안하게 조명이 세팅되어 있는 각각의 방을 돌아보면 이런 고려시대의 불화나 탱화 같은 것들도 아주 많고, 또 병풍이나 커다란 지도 같은 그림들도 그 앞에서 편안하게 앉아 천천히 감상할 수 있는데, 이게 다른 명화들도 그렇지만 실제로 가까이에서 그 종이의 질감이나 붓질의 흔적들을 실제로 보게 되면 그 완성도에 대한 감동이 상당합니다. 개인적으로 특히 이 호랑이와 용의 그림이 정말 좋았는데, 앞서도 말했듯 이걸 실제로 가까이에서 보니까 정말 너무나도 입체적이고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이 엄청 큽니다. 그 외 시대별로 당대 최고의 보물이었던 우리나라의 다양한 도자기들도 만나볼 수 있고, 또 거기서 다른 층으로 이동해 보면 비교적 근대인 조선시대의 치국이라든지 비율이 상당히 마음에 드는 당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세계지도, 오리지널 임진록을 비롯해서 오래된 수많은 귀한 고서적들의 실물들, 그리고 물론 특히 우리 남자분들을 위한 공간에는 500년 전 판옥선에서 외놈들을 때려잡던 그 승자 총통과 현자 총통, 그리고 조선시대 최초의 수류탄인 비격 진천래 실물도 모두 직접 구경할 수가 있어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방으로 가보면 무엇보다 그 실제 스케일이 너무도 감동적인 대동여 지도의 실물도 여기서는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가 정말 엄청나게 크고 그 디테일들이 진짜로 자세하고 끝내줍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이곳을 찾아간 이유는 물론 이 모든 작품들 역시 너무도 훌륭하고 보는 내내 감동적이었지만 바로 이곳 사유의 방을 찾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일단 입구를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 그 넓은 어두운 전시장 내부에서 두 분의 부처님께서 고요히 나를 맞아주십니다. 그것도 전 세계 모든 불상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한국의 좌식 불상들. 한쪽 다리를 다른 쪽 무릎 위에 얹고 오른쪽 손가락을 살짝 뺨에 댄 채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바로 방가 사유상입니다. 이 불상들은 6세기경 삼국시대 때 제작된 방가 사유상들로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그 디테일들이 거의 신비롭고 황홀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해탈한 자의 그 오묘한 미소 또한 눈길을 사로잡지만, 무엇보다 방 안의 어두운 조명과 마치 천장에는 은하수가 뿌려진 듯 조명을 만들어 놓아 그냥 그 방 안에만 들어가기만 해도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요해지면서 뭔가 꿈을 꾸는 듯한 몽환적인 특별한 느낌이 듭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데이트로 호캉스를 자주 간다고 하는데, 물론 그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겠지만, 만약 제게도 여자친구라는 게 생긴다면 그렇게 비싸고 또 어찌 보면 젊은 친구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너무 사치스러운 곳보다는 아마 이곳 국립중앙박물관의 사유의 방에 연인과 함께 방문해 그 높고 넓은 은하수 아래 깊은 사유에 빠져있는 이 아름다운 방가 사유상들을 함께 보며 그렇게 둘만의 특별하고 의미 있는 데이트를 해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은 정말 희한하게도 입장료를 전혀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게 아니라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참고로 루브르 박물관의 경우 대략 5만 원 가까이 하는 입장료를 받고 있고, 심지어 그 바티칸 박물관 역시 약 4만 원이라는 아주 비싼 입장료를 내야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께서 도대체 왜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은 입장료를 받지 않는지 문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최초 국립중앙박물관을 건립하면서 했던 생각이 이 박물관이라는 곳은 우리의 최고의 문화재들과 또 역사의 기록이 모두 모여있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자 우리 한국인들의 영혼을 위한 휴식처인데 입장료를 받게 되면 그게 어떤 장벽이 되어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오는 것에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정말 굉장히 한국적인 정서가 느껴지는 너무도 사려 깊고 아름다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국립중앙박물관은 입장료를 받는 대신 엄청나게 기발하고 아름다운 기념품들, 요즘 외국에서는 웃돈을 들여서라도 구하려고 혈안이 된 굉장히 특별한 뮤지엄 굿즈들을 판매하여 거기서 수익을 내는 운영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굿즈들이 퀄리티가 너무도 좋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매출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또 요즘에는 루브르를 가든 메트로폴리탄을 가든 거기에 있는 거의 모든 기념품들도 다 메이드 인 차이나 물건들이 대략 99%인데 여기 국중박의 기념품들은 거의 다 한국의 작은 공방들에서 제작해 모두 한국에서 만든 메이드 인 코리아 물건들이라는 점 또한 굉장히 드물고 특별한 점입니다. 대신 이게 다 수공업이다 보니까 그 수량이 적어서 특히 요즘처럼 캐대언 열풍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은 물론 전 세계인들이 모두 몰려들며 특히 그 호작도 또는 호랑이와 까치를 소재로 한 기념품들의 경우 거의 무슨 샤넬 롤렉스 뺨칠 정도로 지금 최고의 명품 중 명품이 되어 늘 품절이라 구경조차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어찌 보면 여기야말로 진짜 명품들을 위한 전 세계인들의 오픈런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라 이건 정말 매우 바람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뭐 딱히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요즘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이미 기생충이나 오징어게임 또는 케이팝 문화가 전 세계 1위를 휩쓸며 이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된 지 좀 되었기 때문에 많이 익숙해져서 그 감동이 좀 무뎌진 점도 있지만, 그런데 최근 와서 또 갑자기 목소리 끝내주는 우리 로제가 나만 없는 아파트로 전 세계 모든 차트 1위를 먹어버리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을 배경으로 하여 영상 내내 그냥 모든 게 다 한국 문화만 나온 애니메이션 캐대언이 전 세계 애니메이션과 영화 기록을 싹 다 갈아치워 버리고 전 세계 1위에 올라 버린 것도 모자라 그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는 끝내주는 노래 골드는 아예 전 세계 56개국에서 벌써 몇 주째 1위를 독점하는 마당에 이제는 우리 국립중앙박물관까지 세계 명소로 유명하게 되어버려. 이제 과거와 현재 모든 영역에서 우리 한국의 문화가 세계 1위를 모두 휩쓸고 있는 시대가 도래해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꿈같아 신기하기도 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엄청난 한국 문화의 뿌리가 있는 곳이 바로 국립중앙박물관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아니 일부러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연인과 함께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또는 저처럼 외롭게 혼자서라도 꼭 한번 방문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내 나라의 역사 그리고 내 나라의 민족에 대해 이토록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정말 살면서 커다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라가 부자고 가난하고 강력하고 약하고를 떠나서 우리처럼 강력한 자부심과 민족애로 차돌처럼 똘똘 뭉친 곳은 전 세계 정말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오랜 고통과 눈물의 역사를 다 이겨내고 살아남아 이제야 전 세계인들을 깜짝 놀래키며 드디어 그 문화의 꽃을 활짝 피우기 시작한 우리나라와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국 문화가 앞으로 계속 이대로 쭉 꽃길만을 걷기를 마음 담아 항상 간절히 기원합니다.